안녕하세요, 일라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몇 번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안 되면 오늘은 날이 아닌 걸로. 일라가 요즘 공부 중인데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정혜지 선생님 책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 저는 이 적정심리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당신이 옳다라는 이 제목만으로도 왠지 많은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박한 집밥 같은 치유, 적정심리학. 어떤 단어가 사냥매처럼 마음속에 내리꽂히거나 저녁 강물처럼 흘러들어올 때가 있다. 적정기술이란 단어가 그랬다. 이런 사람 살리는 개념이라니 심플하고 아름다웠다. 매혹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 식수가 부족해 아이들은 아침 일찍 물동이를 지고 물을 길러 나선다. 몇 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길어 이고지고 되돌아오는데 아이들의 불완전한 걸음과 부실한 물동이 때문에 절반은 돌아오는 동안 흘러서 사라진다. 그 딱한 사정을 접한 디자이너가 사람들과 힘을 합쳐 큰 공 모양의 물통을 만들었다. 그 후 아이들의 삶은 달라졌다. 아이들은 물을 꽉 채운 물동이를 놀이하듯 굴리며 돌아온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물을 운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저장도 가능하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삶도 달라졌다. 아이들은 물 깃느라 갈 수 없었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아주 간단한 물통 디자인 하나가 바꿔놓은 일상의 기적이다. 흔하디 흔한 적정 기술의 한 사례다. 적정 기술은 화성 이주를 꿈꿀 정도로 환상적인 과학기술이 넘쳐나는 시대에 간단하고 일상적인 기술의 결핍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주목에서 비롯한 개념이다. 전 지구적으로 식량이 넘쳐나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이유를 따져 묻는 것과 비슷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윤택한 삶이 최종 목표인 과학. 그것도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여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넘쳐나지 않는 건 이상하다. 어떤 이들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최첨단 과학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상에 필요한 적정 기술과 그것의 적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요약했다. 소박하지만 위대한 성찰이다. 그래서 적정 기술의 개념과 적용 사례를 처음 접했을 때 흥분했다. 간단한 과학과 평범한 기술들이 전해주는 결과는 결코 소박하지 않았다. 우뚝하고 놀라웠다. 주머니 속에 있던 구겨진 종이 조각이 마술사의 콧김을 만나 비둘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디자인이나 단순한 기술 하나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탕색을 회색에서 파랑으로 바꾸었다. 우리 집 가족 중 한 명이 내게 감기 몸살로 여러 증상들을 호소하면 나는 별것 아니다, 괜찮다, 가능하면 그냥 버텨라 하고 얘기했다. 맞는 말이지만 그들은 내 반응에 몹시 서운해했다. 당시 나는 서운해하는 상대가 잘 이해되질 않았다.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의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다. 감기 몸살에 걸리면 약을 먹는 것보다 오렌지 주스 같은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잘 쉬면 저절로 낫는다. 특별하게 해줄 것도 해줄 필요도 없다. 의학적 지식에 비추어 틀린 말도 아니고 야멸찬 말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상대의 입장은 좀 다르다. 죽을 만큼 큰 병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아픈 몸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원한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이라도 일상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대중요법 같은 것들이라도 한두 가지 일러줬으면 상대는 안심했을 것이다. 그 기저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아픈 몸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라는 속마음이 있다. 자신의 고통을 진지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몸이 건강할 때도 인간의 그런 바람이나 욕구는 거의 본능적이다. 하물며 몸이 아플 때야 더 말해 무엇할까. 그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고통을 호소하는 상대의 말을 질병 중심으로 생각했다. 의학적으로 질병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상태는 정상이며 정상인 경우라면 의사인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다. 결과적으로는 나는 냉정한 의학 기능공인 셈이었다. 의사들은 사람에 대해 이런 선입견을 가지기 쉽다. 나는 마음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정신과 의사임에도 그랬다. 질병 중심의 인식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에 대한 대중의 상상 속 인식은 현실과는 다르다. 정신과 의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심오한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한 사람이길 바란다. 막연하게 심리 전문가 플러스 뇌 전문가 플러스 인문학자 플러스 사회학자 플러스 철학자 정도를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실제는 다르다. 오랫동안 질병 위주의 의료적 인간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더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겠다. 질병의 틀로 사람을 바라보는 동안 나는 상담실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미로 속에 들어선 사람처럼 헤맸다.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헤매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여러 학자들의 이론에 천착하기도 하고 학회나 각종 워크숍에 참여하기도 하고 상담에 집중하며 경험을 쌓는 일에 매진해보기도 했다. 선배 의사에게 심리 상담에 대한 개인 지도를 받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았다. 여전히 허기지고 불충분했다. 길을 잃었다는 느낌에 수시로 절망했다. 이렇게 힘들 때 걱정 없이 명쾌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그저 환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을 정신의학적 관점, 질병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모든 게 단순 명쾌해진다. 거의 모든 걸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설명하니 간단하기도 하다. 그에 맞는 약을 건네면 됐다. 그 순간은 나만 알고 있는 내면의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의학적 설명에는 환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전문가로 대우하고 그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해 주니까. 그래서 의사라는 느낌은 내게 늘 안전한 경험을 선사했다.